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간에 적분법 개괄 설명을 했었는데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읽어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혼자 보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분이란 우리가 수학적 면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자의 뜻을 쌓을 적자 나눌 분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의 옆에 땅들이 있었겠죠. 농사를 짓는 땅들이. 나일강은 한번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하면 이때의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범람했다 다시 땅이 드러나면 예전에 선을 그어놨던 게 다 지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얼마만큼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직각사각형은 또는 밑변과 높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삼각형들은 면적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곡선을 갖고 있는 땅들은 면적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법은 테이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긴 테이프가 있는데 여기가 1mm고 여기가 1000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곱하면 1m 제곱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다 붙이고 나서 딱 끊었더니 내가 700m 사용했다, 300m가 남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이 녀석의 면적을 0.7m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면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함수의 상황에서 봅시다. 함수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b-a죠. 그리고 얘를 n등분합니다. 잘게 쪼갠다는 뜻이죠. 마치 테이프처럼요.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여기 면적은 굉장히 작은 여기 길이는 b-a를 n으로 나눈 값이고요. 높이는 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더해준다는 개념이 되겠죠. 이때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n분의 b-a이고요.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값이 필요한데 이 높이는 a점에서 n분의 b-a를 k만큼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k개의 직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의 함수값이 되니까 f 안에 이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고 얘가 모두 n개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취해서 n까지 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 다음에 밑면의 길이를 줄여서 빈 공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n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잘게 쪼갠다는 게 되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되면 거의 여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까지 취해준 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요. 얘가 적분의 정의였어요. 정의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갔어요. 선택 미적분으로 해서 요즘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분구적법으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k, k제곱, k세제곱 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그마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초월함수는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적분의 가장 기본된 개념이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미분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미분이 발전하면서 수학적 사고로선 너무나 당연한 역연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2 더하기 4는 6이죠. 역연산은 2에다 뭘 더해야 6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역연산이죠. 그랬더니 6 빼기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저 미분도 미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미분하면 2x 제곱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2x 제곱은 무엇을 미분했기 때문에 나온 걸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가 2여도 여기가 3이어도 여기가 4여도 그 적분된 값이 항상 미분한 값은 항상 2x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그 원래 함수를 추론을 해볼 때 도함수가 같더라도 y절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역연사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연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건 정적분이라 하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한 함수의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면적 함수가 있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만약에 0부터 b까지의 전체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fb라고 나타내고, 그 함수에 a를 넣으면 또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빼기 fa가 됩니다. 두 개를 빼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표현했지만 이 연필색에서 노란색을 빼주는 값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fb-fa에 이제 우리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을 수 있었죠. 이걸 적용을 해보면 여기 x라고 잡으면요, 여기가 x 플러스 h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h니까. 그러면 또 한 번의 표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때 이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밑변은 일관성이 시 h입니다. 밑변은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높이가 가장 작은 값이 small m, 가장 큰 값이 large m 이라고 잡아 보시면, 실제 이 녀석의 면적은 small m으로 구한 박스하고 large m으로 구한 박스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mh, large mh 사이에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 값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친구를 h로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네요. 이때 얘가 바로 미분 계수 또는 미분 도함수에서 봤던 타입 1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분 계수는 타입 1, 2로 할 수 있고 도함수는 타입 1만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 타입 1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때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도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함수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면적 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생긴 폼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h로 나누고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붙일 때는 등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최소값과 최대값만 잘 봐주면 되는데 h가 0으로 가게 되면요,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fx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쭉 다가가서 찰싹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스몰 m도 여기로 가고요, 여기 있던 라지 m도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쫙 붙어버리면 결국엔 스몰 m과 라지 m은 다 같고 그 값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바로 얘가 얘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표현이 f'x죠. 라지 f'x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지 f'x가 바로 fx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 이 면적 함수란 녀석은 이 함수의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x 전부 다 더해준 걸 말해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인테그랄인데요, 얘를 썸메이션의 s자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fx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얘를 다 더했더니 얘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지 fx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라지 fx는 결국 뭐다?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로 돌아온다. 그 말은 라지 fx가 fx의 역연산된 수많은 애들 중 하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녀석을 역연산하면 여러 개가 나왔죠. 그래서 자, fx를 역연산했더니 수많은 애들이 나왔다는 거죠.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얘의 면적 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구해졌다는 거예요. 내 면적 함수는 뭐라는 걸 알아? 면적 함수를 미분하면 다시 fx가 되죠. 그럼 이 친구들도 다 미분하면 fx가 되죠.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면적 함수는 이 원시 함수들, 즉 미분의 역연산된 녀석들 중 하나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연결되게 되는 건데요. 자, 미분의 원시함수 찾기랑 연결되죠. 그래서 fx의 원시함수는 fx죠. 라지 fx. 그래서 면적함수가 원시함수 중 하나였다. 한 개이다 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과 적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표현해 놓은 건데요. fx의 원시함수를 여러 개 구했고 또 fx의 면적함수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당연히 역연산이니까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이 면적함수도 미분하면 fx가 되니까 이 면적함수는 얘네들 중 하나구나 이런 얘기죠. 자, 원시함수는 여러 개였죠. 그래서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린 부정이라고 부르죠.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정적분 하는 방법은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분. 그리고 한편 정해진 한 함수의 면적을 구하는 걸 우린 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왜? 얘는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정적분, 즉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구분구적과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 배웠던 게 부정적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적분하고 미분의 상관성을 밝히면서 부정적분, 즉 미분의 역연산을 가지고도 정적분을 할 수 있군 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의 수단으로 구분구적과 부정적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투에서는 구분구적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분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다 섞여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이것만 잘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적분은 수학적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 면적을 구한다 함은 fx가 x는 a와 x는 b, 그 다음에 y는 0인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얘에 대한 표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이 fx는 함수값이라 생각하시고 dx는 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해하려면 구분구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합니다. 얘를 구하는 걸 우리는 정적분이라 하고 얘를 구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한다? 부정적분을 사용한다. 그럼 부정적분은 뭐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미분의 역연산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애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바로 정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미분의 역연산을 해도 된다고요? 그 미분의 역연산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에 의해 우리는 미분의 역연산인 부정적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정적분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이제 강의를 통해서 부정적분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고 또 교재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